안녕하세요. 서화플란트 치과원장 박보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임플란트 식립한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는 이유는 사실 수술이라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접근, 그리고 어쨌든 설계,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이 병원의 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채널을 만들고 영상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비교적 난 케이스입니다. 난 케이스. 뼈가 많지 않은 부분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뒤쪽에 염증 때문에 위턱뼈는 다 이쪽 자리에 녹아있는 자리고 비교적 뼈가 있는 자리를 찾아서 심어야겠다. 그리고 경험상 어금니가 망가졌을 때 그 앞에 치아들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이쪽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쪽 오른쪽 사진은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드시다가도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이제 뼈가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촉박하긴 하지만 이쪽 두 군데, 그래서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다 심는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쉽고 빠르고 큰 문제 없게 내 뼈 안에, 저는 GBR이라고 해서 GBR을 수직 거상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뼈를 만들어서 그 뼈가 내 치아와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그 유착이 일어난다. 원래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 붙는 방식인데 그렇게 굳이 크게 이렇게 믿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뼈 골 형성능에 맞게 식립하자, 그런 주의라서 가능한 한 내 뼈 있는 자리에 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군데 자리에 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 하는 모습은 뒤에 제가 올릴 건데 그게 뭐 재밌게 보실 분이 많을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실 분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심고 나서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뼈가 있는 자리 이쪽, 그리고 요 앞에 있던 자리 치아 빼면서 동시에 발치 즉시 식립하면서 시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어쨌든 이 과감하게 뼈가 없고 이제 생기기 힘든 자리, 그리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예후를 약속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는 제가 화려한 술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술을 한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환자분 편에 서서 우리 가족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비용 면에서 봤을 때나 예후를 봤을 때나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해결하거나 그럴 수 있을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뼈가 진행하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도 보면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경우에 치아가 빠지고 나면 위턱이기 때문에 염증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고, 치아가 뼈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한 이 정도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이게 치아, 그리고 이게 골 한다면 사실 그냥 옛날에 치아 있던 자리에만 예쁘게 심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비교적 바깥쪽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심는 과오를 많이 하게 되죠. 뼈가 바깥쪽이 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그분 사진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다 완전히 폭탄처럼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따 영상 보시면은 눈썰미가 있는 분은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뼈가 완전히 없는 자리인데 잘못 표현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뼈가 녹아있는 자리인데 이쪽엔 뭐 식립을 못한다고 쳐도 이 뼈 결손 부위가 비교적 앞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치 즉시 식립을 한다고 해도 뼈가 없는 쪽에 심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프랩이라고 해서 이 골막 잇몸을 많이 젖혀서 그 뼈의 모양을 충분히 봐야 됩니다. 충분히 봐야 돼서 내 치아, 내 뼈 안에 온전히 안착이 되도록. 아까 검은색으로 그렸던 게 뼈 모양인데 이 뼈 모양에서 절대적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린 거, 이게 1번이고 이게 1번, 이게 2번. 절대 1번 방향으로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1번 방향으로 심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치 직식을 할 때는 반드시 골을 열어서 봐야 되고, 그 결손 부위를, 물론 CT로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이야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이게 예지성이 있고, 그리고 연조직, 때로는 연조직과 경조직, 그러니까 단단한 조직과 부드러운 조직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 뼈가 있는 부위를 잘 찾아서 내 뼈 있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완성되는 보철이 올라가게 되는, 치아가 올라가게 되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물론 붓기나 고리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붓기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심으면서 마취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고리식을 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고리식을 하게 되고 상악동 수술, 뭐 레터럴 어프로치, 뭐 상악동 거상술 거하게, 근데 그럴 때도 물론 제가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뒤에는 가능한 한, 여기는 봤을 때는 가망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있는 자리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정말 많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지금 오시는 분도 임플란트 4개 심었는데 피질골, 단단한 뼈 부분에 딱 맞게 이렇게 심어서 위쪽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심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니면 2달도 안 돼서 염증 잡히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없죠. 근데 위쪽은 뼈랑 골유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딱히 통증도 없고, 하지만 이거 예우는 뭐 길어야 4, 5년 이제 피 덕지덕지 입냄새 나고 염증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질골, 단단한 뼈, 아주 단단한 뼈들만 보이고 뭐 드릴링을 하는데 뼈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블리딩이 보이지 않는다, 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상당히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혈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임플란트가 안착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골 안쪽에 충분히 뼈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너무 촉박하지 않게, 상부에서는, 임플란트 상부에서 너무 촉박하지 않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뒤 구체적인 모습은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마인드는 그렇다. 가능한 한 예지성 있게 뼈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안 좋은 경우에도 뼈 이식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약간 꼼수긴 하지만 뭐 아주 좋은 꼼수죠. 좋은 꼼수. 좋은 꼼수를 써서 기간도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거를 그냥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임플란트로 전환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것도 어느 정도 어느 일정 부분에는 뼈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우리 이렇게 하는 임플란트가 최고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획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